주식은 커피값으로 하는 것이다. 주요 목차. 1. 돈나무가 생각하는 주식이란 무엇인가? 2. 네이버에서 시가총액 기준 성장주 검색하는 방법. 3. 기관, 외국인, 은행, 사모 등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찾는 방법. 4. 주식 차트 딱 3가지만 알면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 5. 상승장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 6.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ETF가 답이다. 7. 개인 투자자가 기관, 외인, 세력에게 털리는 이유. 8. 주식 유튜버 전화번호 남기라고 하면 모두 사기다. 9. 복리를 모르면 주식을 하지 마라. 10. 당신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매수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11. 주식으로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며 렌탈의 신은 분산 투자자다. 12. 당신이 8시간 일할 때 나의 자산은 24시간 일을 합니다. 13. 레버리지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계좌가 녹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14. 직장인이 전업 투자자 따라하면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15.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방법은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이다. 1. 돈나무가 생각하는 주식이란 무엇인가? 돈나무는 기업에서 품질, 그리고 생산관리자로 20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있지요. 그런데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아들 둘에게 올인하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나는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것은 아닌가. 동네 폐지 주우시는 어르신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지 말라는 보장은 있는가. 그래서 시작한 금융공부가 주식공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 없지 않나요? 돈나무도 젊을 때는 증권사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주식을 했습니다. 일명 단기매매였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이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와, 주식이 이런 거였어. 정말 장난 아니네 하면서 수익 잘 났습니다. 재수 좋게 10% 이상 급등한 종목 나오면 술 마시러 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도 없으며 계속해서 내리는 주식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락장을 맞이하게 되면서 무슨 한여름 숲속모기도 아니고 심심하면 물리더군요. 일명 계단식 하락이죠. 멘탈이 남아나지를 않으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호가창에서 눈을 뗄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도 들게 됩니다. 하루에 휴대폰을 몇 번을 보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느덧 나의 멘탈은 요단강을 건너가 버렸더군요. 결국 투자금의 대부분을 날리고 국내 주식은 접었습니다. 이후 남들이 해외 주식하면 좋다고 해서 돈나무도 해외 주식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장기 투자 좀 한다는 지인 추천으로 분기마다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영어를 잘하는 편이 못 되어 좋다라는 소리만 듣고 묻었습니다. 미국 배당주 ETF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년 정도 묻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것이 재미있는 게 3개월마다 배당이 달러로 들어오더군요. 미국 배당주에는 1개월마다 배당을 주는 종목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게 배당을 받아보고 주식을 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 않고 도박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사람이라면 모든 분들이 주식으로 한 방을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나무가 생각하는 주식이란, 주식은 우리의 일상을 바꿔줄 기업에 나의 자산을 투자하여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며,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며 금융소득이다. 2. 네이버에서 시가총액 기준 성장주 검색하는 방법. 솔직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는 종목은 누가 뭘 해도 갑니다. 특히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시간 지나면 넘어져도 멈췄다가도 다시 또 갑니다. 폭락장을 맞이하여도 잘 나가던 종목이 다시 또 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개가 짖어도 그 종목은 갈까요? 어떤 종목을 담아야 넘어져도 다시 또 갈까요? 세력이 장난치지 못하는 종목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나무가 좋아하는 네이버 금융에서 국내 증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왼쪽 카테고리 중에서 시가총액을 클릭하십니다.
화면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모아서 보여줍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회사 순으로 나열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중에서 외국인 비율, 시가총액, 영업이익 증가율, PER, ROE 항목을 체크하여 적용하기를 해서 정렬을 합니다. 이 중에서 ROE가 높은 종목,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종목을 선정하여 보시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네이버, LG생활건강, NC소프트, 신한지주 등이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당연히 기업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호재 중에서 실적을 이기는 호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시면 최소 3년 이내에 지금 가격은 대부분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며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지금이 가장 최저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기관, 외국인, 은행, 사모 등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찾는 방법. HTS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국거래소를 참고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HTS, MTS 너무 어려워하십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사용하는 HTS 기능 모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이 이용하는 HTS 기능 모두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나무가 자주 이용하는 한국거래소를 이용하여 보세요. 원래 모든 데이터 원본은 한국거래소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한국거래소라는 사실은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에 대한 자료를 안 찾아보면 어디에서 주식 정보를 찾는단 말인가요? 물론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HTS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로그인 필요 없이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접속이 된다면 확인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와 가까이 하시면 주린이 탈출, 초보 투자자 탈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주린이 분들 주목하세요. 진짜 세력은 사모펀드입니다. 솔직히 큰 손은 작전 세력이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작전 세력하고는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주식과 채권, 기업,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다르게 회원 구성을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정보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여서 만든 펀드입니다. 대충 느낌 오시죠? 사모펀드는 합법적인 작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나무는 상한가 따라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매집하는지 영업비밀을 또 하나 오픈하여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 접속합니다.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검색하여 보세요. 그 중에서 투자기관 선택창에서 사모 선택하여 기간별로 순매수 상위 종목 검색하시면 사모펀드에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미 모두 올랐는 종목을 담으시면 끝물이라 설거지 당하시겠지요. 종목 중에서 아직 상승 초기에 있거나 상승 전인 종목을 사모펀드와 같이 매집하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안 적으셔도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작전주 테마주, 이상한 사이트, 이상한 사람들에게 받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찾으셔서 수익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린이 분들 또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들이 매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외국인이 매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으며 은행 사모펀드 등에서 매집하는 것에는 모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모두 고객의 돈을 잘 불리셔야지 자신들의 월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검증된 종목들 중에서 나름대로 자신이 잘 아는 분야의 종목을 선택하시어 장기 투자를 하시면 3년 내에 괜찮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고 믿어봅니다. 본인이 기관, 외국인, 은행 증권사보다 정보력이 더 많고 지식이 더 많고 경험이 더 많다면 본인이 직접 종목을 발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2,000개가 넘는 기업을 모조리 분석하는 수고는 어느 정도 덜어줄 이미 검증된 종목 중에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종목 사모펀드 6개월 검색 결과입니다. 종목 분석은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100% 이상 오른 종목은 가능하면 제외하시면 되며 월봉을 보시거나 10년 차트 보시고 무릎 정도의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이지만 이미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종목은 손대지 않으시는 것이 정신건강 면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밑에서 위쪽으로 종목을 찾아보시면 매집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종목을 세력과 같이 매집하시면 100%, 500%, 1000% 대박 종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시간을 가지시고 종목을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르고 있는 종목, 상한가 간 종목, 따상 때린 종목들에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진정한 도박을 하시는 것이므로 꼭 매집 단계의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정상에 오르면 내려오는 길만 남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주식 차트 딱 3가지만 알면 다른 것은 몰라도 된다. 주식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재테크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차트 기법을 배우시려고 하면 단타 매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매매 기법을 돈나무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차트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는 장기 투자가 아닌 단타 매매를 할 때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주식으로 도박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멀팔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타 매매하시는 분은 일봉 21선 가까우면 매수, 멀어지면 매도하시면 되며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주봉 21선 가까우면 매수, 멀어지면 매도하시면 되며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월봉 21선 가까우면 매수, 멀어지면 매도하시면 되며 노후 준비하시는 분은 차트 보지 마시고 매수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식 앱에서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21선이 굵은 선이나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21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주식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나름대로 시점을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소탐대실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탐하고 많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드리면 거래량 없을 때 미리 매집하여 두셨다가 거래량 폭발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주식 가격이 오르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거래량이 폭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폭발을 해야 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폭발할 때 매수하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폭발했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면 이미 터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터진 거래량 폭발 지점에서 추가로 들어가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폭발하기 전인 매집 단계, 즉 거래량이 적을 때 매수를 하시고 나중에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매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량참의입니다. 거래량은 차트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이 거래량을 왜 중요시하는지 아시는가요? 차트는 세력이나 기관 외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차트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에서 매집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개인들도 같이 매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거래량 폭발과 함께 가격의 정점을 찍으면 대량 거래량과 함께 피날레를 맞이하고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차트의 미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바닥을 보이면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특히 10년 차트 저점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10% 이상의 장대 양봉이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곧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보시면 됩니다. 5. 상승장, 하락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상승장에서는 주도주, 성장주, 우량주에 투자하시면 되며 하락장에서는 배당주, 가치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어떤 주식을 매수하셔도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인주, 인기주, 세력주를 매수하셔도 큰 문제 없이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상승 테마를 형성한 종목들이 큰 시세를 내면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주도주가 나오며 그 주도주에 파생되는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가격 상승을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테마의 편승만 잘하면 50%, 100%는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장이 상승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가 동반 하락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테마주 세력주는 수익 실현을 우선하셔야 하며 현금 보유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금 보유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저평가 가치주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ETF가 답이다. 많은 분들께서 종목 선정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와 함께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솔직히 주린이 분들과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선정을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묻지마 아몰라 투자를 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이 알려주시는 종목에만 투자하실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란 상장지수 펀드로서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펀드를 주식시장에 주식과 동등하게 상장시켜 놓은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 검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며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 전체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오를 종목을 찾는 수고를 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담은 지수형 ETF 또는 테마별로 우량 종목만 모아놓은 테마형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전체를 담은 지수형 ETF 중에는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자산운용사의 코덱스 200이 있으며 테마형 ETF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 삼성테마, 해외 나스닥 100 해외 S&P 500 관련 ETF 등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으니 자신이 원하는 ETF를 매수하셔서 장기 투자하시는 것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7. 개인 투자자가 기관, 외인, 세력에게 털리는 이유. 개인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합을 합니다. 솔직히 기관, 외국인, 세력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시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의 개미가 하루날 잡아서 올리거나 내리면 개미도 시세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미는 단합을 하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의 모든 개미가 오늘 아침 10시에 삼성전자를 모두 매수하자고 약속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관 외인 세력들은 단합을 하느냐? 꼭 그렇지만도 않지만 그들은 단합을 하지 않아도 운용하는 금액의 볼륨이 틀리기 때문에 매수 매도에 있어서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답이 없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전날 밤에 악재 터지고 다음날 아침 시초 가격부터 마이너스 20% 떴을 때입니다. 물론 전업 단타 개미는 당일 매수하고 당일 전량 매도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시초 가격에 몰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미들이 어디 그렇게 하나요?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가 시초 가격에 마이너스 20% 뜨면 폭망이죠. 손절을 하거나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에 돌입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업 단타 개미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면 돈이 펑펑 벌릴까요? 그들도 많이 잡아들여도 상위 10% 정도 외에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벽하게 애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일일만 매도해도 1년에 62% 세금으로 돈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금 내야지 돈 벌어야지 정말 힘든 삶을 사시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8. 주식 유튜버 전화번호 남기라고 하면 모두 사기다. 지금의 주식 공부는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로 공부를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주식 유튜버 분들께서 개인 투자자 주린이 분들에게 불리한 투자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으로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홍보를 합니다. 주식으로 500%, 1000% 수익을 내는 기법이라는 낚시로 개인 투자자 주린이 분들을 홀립니다. 분명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을 알아도 투자하셔서 수익을 내실 수 없게 만드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각종 어그로로 설명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전화번호 남기면 종목 알려준다는 분들은 모두 유료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료 리딩방 피해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주식 유튜브는 절대로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거나 카카오 리딩방 주소를 알려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주식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던지 아니면 자신만의 추천주를 나눔하든지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전화번호를 남기라고 하는 곳은 모두 유료 리딩방입니다. 절대로 짝퉁 유료 리딩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짜 주식 유튜브 방송은 존리 대표님 방송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추천주는 꼭 자신만의 방법으로 검증을 하시고 매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9. 복리를 모르면 주식을 하지 마라. 가끔 복리가 뭔지도 모르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단타 매매를 하는 분들께서 복리가 뭔지를 모르고 주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복리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복리를 스노우볼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눈덩이도 굴리고 굴리면 산사태가 난다. 돈나무가 항상 알려드리는 1일 100만 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주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시라면 가능한 이야기인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루살이 인생을 사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연 10% 복리 이자로 30년간 넣어두면 얼마가 되는지 복리 계산기로 계산을 하여 봅니다. 달리의 경우 원금 더하기 이자 합산 400만 원이며 복리의 경우 1744만 9,400여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며 복리를 이용해야 주식으로 노후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건강, 배우자, 그리고 돈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며 아무리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비참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복리는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시는 것이 하루라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시는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하루에 얼마의 패시브 인컴이 발생하는가요? 돈나무는 퇴직 전까지 목표가 하루에 1일 1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꾸준히 모아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나무가 항상 주문처럼 외우는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매일 100만 원씩 번다. 당신은 지금 얼마의 배당금이 나오고 있나요? 10. 당신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매수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매도는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영원한 숙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린이분들,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말 매도 그리고 손절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하여 보시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알려드리면 매수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수한 이유를 모르는데 매도할 시기를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묻지마 아몰라 투자자분들은 완전 노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매수했는데 매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매도도 그냥 하는 것입니다. 매도는 매수한 이유가 사라지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형별로 보는 매도의 정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 의한 매수는 재료가 소멸되면 매도한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대부분 경제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를 보시고 매수하시는 경우입니다. 재료 매수라고 부릅니다. 재료 매수인 경우의 매도는 그 재료가 소멸되었을 때 매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된다고 하여서 관련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시기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면 해당 매수 종목은 매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었는데 주변 종목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냥 카카오 게임즈를 사면 되겠죠. 그러니 재료에 의한 매수는 재료가 소멸되면 매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 매수, 재료 매도의 핵심은 재료가 발표나기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차트 보고 샀으면 차트 보고 매도한다. 솔직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매매가 차트 매매입니다.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원래 주식은 차트로 매매를 하는 것이 정석으로 알고 계십니다. 차트로 흥한 자, 차트로 망하는 법입니다. 차트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고 매수하셨다면 차트를 보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봉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되며, 장기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월봉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손절 차트는 본인이 결정하시고 지키시면 됩니다. 조금 더 고급지게 차트 매매하는 방법은 거래량과 연동하여 차트를 보시면 짝퉁 차트인지 진짜 차트인지 구분이 가능하여 조금 더 차트 매매를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셨다면 차트를 보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성장에 의한 매수는 성장이 멈추면 매도한다. 지금 같은 상승장에서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돈나무도 급등은 아니지만 성장을 꾸준히 하는 우량주에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주는 어떤 경우에 매도를 하는 것일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장주를 선택하실 때 차트만 보고 성장주를 선택하셨다면 성장주 매매이지만 차트 매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성장주 선택하실 때 외국인 비중을 보시고 성장주를 선택하셨다면 외국인 비중이 늘어나면 추가 매수를 하면 되며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면 매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장주는 성장이 우상향할 때 매수하시는 것이며 매도는 성장이 멈추었을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실적에 의한 매수는 실적이 망가지면 매도한다. 나름대로 매매자가 아닌 투자자로 불리기를 바라는 분들께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의 실적을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분들이십니다. 기업이 부를 창출하여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매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매도 방법은 기업이 더 이상 돈을 잘 벌지 못하고 적자를 기록하면 매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품의 사이클이 있는 종목은 사이클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가 실적을 못 내고 망해가고 있다면 손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돈 잘 벌어서 투자하였는데 돈을 못 벌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에 의한 매수 매도는 나름대로 주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께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는 기업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당에 의한 매수는 배당금 지급이 중지되면 매도한다. 돈나무는 배당주 비중이 50% 이상이므로 배당주 투자자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돈나무가 처음에 배당주 투자를 할 때는 배당금 지급 비율이 높은 종목에 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격이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은 성장도 하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으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배당금 투자의 매수 매도 원칙은 배당을 주면서 성장을 하는 종목을 매수하며 매도는 배당금 지급이 멈추면 매도를 합니다. 정말 심플한 매도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며 가장 안정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추천주 매수는 추천한 사유가 사라지면 매도한다. 돈나무도 추천주를 알려드립니다.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러이러하여 괜찮은 종목이 오니 매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추천주를 보신 분들께서는 그 추천주를 어떻게 처리하셔야 할까요? 단순 매도 가격만 보시고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꼭 돈나무가 추천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그 추천 이유가 사라지면 매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문자로 추천 종목을 주는 리딩방들 있지요. 그냥 매도 단가만 알려주는데요. 정말 10분 중에 1분 정도만 그 가격에 매도하시며 나머지 9분은 자기 생각대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매도 가격 이상으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면 대처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이유가 없는 추천주는 추천주가 아님을 잊지 마시고 추천 사유가 없는 추천주는 모두 설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주식으로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이며 멘탈의 신은 분산 투자자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하는 이유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식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당신은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으며 세력주, 급등주,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레버리지, 인버스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상위 5% 내외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깡통차는 추월차선을 타신 것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도 깡통차는 추월차선을 타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종합예술이며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주식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부자는 천천히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면 당신은 꼭 복리의 마법으로 인하여 10년 후, 20년 후에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멘탈의 신은 분산 투자자입니다. 당신이 몰빵을 하는 순간 당신의 멘탈은 가출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배 오를 주식 종목을 알려주어도 몰빵 투자하시는 당신은 절대로 해당 종목이 10배가 될 때까지 보유하지 못하십니다. 오르면 오른 대로 멘탈이 날아가며 내리면 내리는 대로 멘탈이 날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적고 있는 저도 몰빵을 하면 절대로 10배 오르는 것을 아는 주식이라도 10배가 될 때까지 보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가격이 10배 오르려면 등락을 거듭하면서 오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흔들면서 주식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몰빵을 한 사람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버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라도 꼭 3종목 이상은 서로 다른 산업군에 분산하여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멘탈의 신은 분산 투자의 신입니다. 12. 당신이 8시간 일할 때 나의 자산은 24시간 일을 합니다. 솔직히 학교 다니실 때 금융공부 제대로 배우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까요? 개인적으로 상업 고등학교 제외하고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금융에 대하여 전혀 배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금융 지식을 가르치지 않을까요? 돈나무는 솔직히 고의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금융 공부를 가르치게 된다면 그만큼 부자가 더 늘어날 것이며 사회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가에 의존하는 국민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대학교 이전까지 교과 과정에서 금융 공부는 제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쯤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을 것이기 때문에 돈나무의 글을 읽고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늦은 나이에 금융 공부를 시작하여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직장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시장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거나 돈나무의 수익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서 그 시간이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식으로 돈은 빨리 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꾸준히 주식을 모아갈 생각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 8시간 일하실 때 당신은 8시간 플러스 24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가장 잘 벌고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기업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파견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파견 보내셔도 되며 해외로 파견 보내셔도 됩니다. 기업으로 파견 보낸 여러분의 자산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도 잠자지도 파업하지도 않습니다. 73만 원을 파견 보내셨으면 매일 100원을 벌어줄 것이며 730만 원을 파견 보내셨으면 매일 1000원을 벌어줄 것이며 7억 3천만 원을 파견 보내셨다면 매일 10만 원을 벌어줄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룩하시려면 당신이 벌고 있는 돈을 조금씩 더 아껴서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커피값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야 큰 돈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법입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은 그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1억 10억 100억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들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부를 늘려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재벌 2세, 재벌 3세의 돈의 무게와 자수성가한 사람의 돈의 무게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사람을 이길 수 없으며 돈을 모으는 사람은 돈을 굴리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욜로족이며 소확행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창피하지 않던 그 모든 일들이, 늙어서는 그 모든 일들이 창피하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나이의 귀천은 있습니다. 13. 레버리지 선물 상품에 투자하면 계좌가 녹는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레버리지 선물에 투자하면 왜 계좌가 살살 녹는지 숫자로 알려드립니다. 1,000만 원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여 50% 수익률로 6번만 오르고 내리면 반토막 납니다. 1,000만 원 50% 상승 이꼬르 1,500만 원. 1,500만 원 50% 하락 이꼬르 750만 원. 750만 원 50% 상승 이꼬르 1,125만 원. 1,125만 원 50% 하락 이꼬르 562만 5천 원. 562만 5천 원 50% 상승 이꼬르 843만 7,500원. 843만 7,500원 50% 하락 이꼬르 421만 8,750원. 잘 믿기시죠? 직접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접 계산하여 보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상승 50%만 할 것이라고 장담하시는 분들께서는 레버리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홀짝의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디 레버리지로, 선물로 초단기 부를 형성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여 보세요. 주식시장에는 기관이 있고 외국 기관 그리고 국내 큰손인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기관 외인 세력들은 살면서 주식으로 개인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 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요. 그들은 당연히 고객의 자산을 잘 운용하여 고객의 자산을 불려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드 역할을 하면서 고객의 돈을 투자로 불려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관들이 하는 투자 방법은 진정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손실이 발생되며 누군가는 손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관 외인 세력이 타짜 선수로 출전 중인 주식시장이라는 하우스에서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1. 기관 외인 세력보다 더 공부하여 그들과 맞붙어 수익을 낸다. 2. 하우스 지수형 ETF에 투자를 하여 하우스의 수익을 나눈다. 3.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당으로 받는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시고 계시나요? 14. 직장인이 전업 투자자 따라하면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돈나무는 돈나무가 추천하는 종목은 거의 모든 종목을 매수하는 편입니다. 가끔 매수 못했는데 날아가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말 현금 부족이면 한 주라도 매수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부를 위하여 매수하는 것입니다. 돈나무가 최근 들어 주식시장에 맞추어 성장주를 많이 추천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녹아내린 종목들이 조금 보이네요. 오늘도 셀리버리 종목이 녹아내렸는데요.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 대처하지 못하여 손실이 조금 발생했네요. 일반적으로 성장주는 차트를 보고 종목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펀드멘탈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셀리버리였습니다. 이런 종목은 추천드릴 때 알려드렸듯이 5일선 깨지면 무조건 일단 매도하고 봐야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빠졌을 때 내일 다시 담는 일이 있어도 뺐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봤을 때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는데 저녁에 보니 녹아내렸더군요. 물론 돈나무는 비중 5% 절대 넘지 않는 금액을 셀리버리에 투자하였기 때문에 모두 녹아버려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털어버릴 수 있지만 모든 분들께서 비중 5%를 지키는 것은 아니므로 항상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돈나무는 내일 셀리버리가 5일선 완전히 이탈하고 개파락을 하게 되면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손절 원칙에 의하여 매도할 것이며 5일선 걸쳐서 횡보를 하거나 반등을 하게 되면 여전히 홀딩을 할 것입니다. 돈나무는 매수 매도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초심자의 행운을 믿고 7억 3천만 원 계좌를 버리지 마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월 수입 300만 원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매월 따박따박 나오는 당신의 월급이 세후 3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주식으로 매달 받으려면 7억 3천만 원을 매년 5%의 수익을 내야지 가능한 금액입니다. 7억 3천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매년 5%의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까요? 쉽다면 너무나 쉬운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 투자자분께서 5%의 수익률을 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이 매년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니며 매달 오르기만 하는 것도 아님을 감안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상승장에서는 50%, 100%도 쉽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맞이하면 똑같이 50%, 100% 손실도 쉽게 가능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초심자의 행운을 믿고 여러분의 직장을 버리는 것은 7억 3천만 원 배당률 5%짜리 계좌를 버리는 것입니다. 심장이 가리키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진리다. 급등주,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에 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급등주,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돈을 빨리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멘탈은 전혀 따라주지를 못하는데, 실력은 전혀 따라주지를 못하는데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급등주,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시면 절대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고수분들이 계시지만 그 고수분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심장과 그 기법이 잘 맞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도 잊은 채 단타로 수익을 내시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 종일 화장실도 잊은 채 단타로 수익을 내시면서 스트레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토끼 투자가 좋다. 거북이 투자가 좋다는 기준은 당신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가리키는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은 덤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15.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 방법은 몰빵 투자를 하는 것이다. 자칭 타칭 슈퍼개미 중에 많은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칭 타칭 슈퍼개미 중에 많은 분들이 조금의 레버리지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물론 돈나무도 다른 분들처럼 신용도 사용하여 보고 집중 투자도 하여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승장에서는 정말 달콤합니다. 정말 아무 주식이나 찍어도 대부분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번의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제시 리버모어가 망한 이유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제시 리버모어는 마지막에 깡통 찰 때 공매도를 하다가 깡통을 찼습니다. 공매도로 흥한 자, 공매도로 망한 사례입니다. 이후에 전 재산을 날리고 마이너스 계좌가 되어버린 세계 최고의 모멘텀 투자자이면서 세계 최고의 몰빵 투자자의 최종 결정은 권총자살이었습니다. 몰빵을 하는 이유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몰빵을 하면 돈을 빨리 따거나 빨리 잃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ETF 레버리지, ETF 인버스, 선물 거래에 열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홀짝 게임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다른 것이라고는 약간의 감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몰빵 투자는 주식이나 선물로 부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주식으로 부를 이룩한 모든 전설적인 투자자는 모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식으로 억만장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시다면 주식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단타 매매도 분산 투자가 답이다.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께서 손실을 많이 보시는 경우는 단타를 해서 손실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수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셔서 많은 손실을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빨리 되기 위해서 몰빵으로 단타 매매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지막지하게 날려버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기 위해서 상한가 다음날 20% 이상 갭상승한 종목에 입성하였는데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마이너스 30% 떡락시켰을 경우가 최악의 경우인데요. 단타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대에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한가에서 하한가 가는데 딱 10분이면 갑니다.
화장실에서 응가하고 나오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0% 날아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최소한 세 종목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00만 원에 30%면 300만 원이며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하고 하루아침에 50% 손실을 보았다고 가정하면 150만 원 정도를 날려버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보유자산의 15%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보유자산 15% 날린다고 자살하거나 멘탈 붕괴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세 종목은 보유하시면서 단타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돈나무의 주식 투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마주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주식 가격을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기업을 보시고 기업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회사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식 가격 상승분의 차익을 매매하는 것이 근본적인 주식의 목적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수익은 거래에서 오지 않고 보유에서 온다. 존 보글의 투자 원칙 중에서 감사합니다.